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특히요, 국내로 떠나는 여행도 좋아하지만요, 시차가 좀 나는 외국으로 가는 거를 참 좋아해요. 내가 살던 곳과 시간이 다른 곳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약간 뭔가 시간을 거슬러 간 느낌? 그리고 그곳에서 있다가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뭔가 그런 게 있죠. 쭉 흐르는 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잠깐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다가 다시 이렇게 내 원래 시간으로 돌아오는 느낌? 뭔지 아실 거예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느낌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느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상을 벗어나서 시차를 겪으며 생긴 느낌일 뿐 실제는 아니죠. 그죠? 네. 실제로 내가 과거로 간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서 과거로 여행을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면 뭐 조선시대나? 그죠? 그 전에 뭐 더 옛날에 공룡이 있던 당시로 여행을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과거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이 가장 유명한 사진인데요. 먼저 이 사건부터 보죠. 1941년 캐나다의 한 다리 준공식의 모습입니다. 저기 보면 다리를 쳐다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눈에 띄는 남성이 한 명 있죠. 네, 저기 보시면 바로 여기 바로 이 선글라스를 쓴 남성인데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모자를 쓰거나 머리를 잘 정돈한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남성 혼자서 되게 더벅한 머리? 어떻게 보면 요즘 스타일 머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면요, 머리뿐만 아니라 선글라스도 그렇고요, 입고 있는 셔츠, 후드, 심지어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 자, 이 당시가 1941년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 당시에 이런 모습을 하고 사진을 찍혀 있었을까요? 마치 시간여행자가 역사적인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서 미래에서 과거로 넘어와 사진 촬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자, 사실 이 사람은 진짜 시간여행자는 아닙니다. 네, 사실 이 사람은 평범한 하키 선수였다고 합니다. 보실까요? 네,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선글라스 있죠? 이 특이해 보이는 선글라스 사실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요. 이 선글라스는 주로 등산가들이나 비행 조종사들이 요 옆에로 들어오는 요 시선, 요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선글라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합성사진 아니에요. 요거 아까 셔츠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M자 돼 있잖아요. M자 보이세요? M자? 요것도 알고 보면 요즘식으로 이렇게 나염 인쇄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네, 이런 식으로 프린팅된 옷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 캐나다 하키팀인데요, 몬트리올 마른스라고, 거기 팀의 셔츠였다고 해요. 그리고 손에 든 것도 DSLR이 아니라 당시에 갓 개발되었던 이런 식으로 생긴 소형 카메라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사진이 좀 작은데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고 있죠.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이렇게 접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네, DSLR이 아니에요. 요즘 나온 DSLR이 아니라 당시에 처음 개발되었던 아주 작은 소형 카메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시선으로 보기에는 좀 뭔가 이 사람 미래에서 온 사람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유행을 잘 따라가는, 아니 유행을 선두하는 평범한 하키 선수였던 것이죠. 좀 실망하셨나요? 아, 뭐야, 시간여행자 보여준다고 하놓고서 왜 시간여행자가 아니라 그냥 하키 선수 보여줘. 여러분, 네, 방금까지 맛보기였죠 당연히. 자, 맛보기였고요. 이제 진짜로 시간여행자, 정말로 시간여행에서 과거로 간 사람을 한 명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빨리 지나갑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찰리 채플린의 1928년?
네, 그 당시의 영화예요. 보셨어요? 저 여자가 전화를 하면서 걸어가죠?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전화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자, 혹시나 이상한 걸 못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전화할 수도 있지. 이 영상은요, 네, 1928년 찰리 채플린의 영화 서커스의 한 장면입니다. 얼룩말 인형 뒤로 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검은색 외투를 걸친 여성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휴대폰 같은 것을 귀에 대고 말을 하면서 가고 있죠. 여러분, 최초의 휴대전화는요 1973년에 개발되었습니다. 자, 이 영상이 이 영화가 언제 거랬죠? 1928년 영화예요. 근데 휴대전화는요 1973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무려 이 영화가 개봉되고 45년이 돼서야 휴대폰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휴대폰이 없는 시대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보시면요, 잘 보세요. 자, 그냥 뭐 귀를 이렇게 지금 보면 그러시네. 귀 시려워서 손대고 있던 거 아니에요? 뭐 귀 긁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확대를 해봤어요. 잘 보시면요, 그림자가 확실히 보입니다. 그냥 손만 댔으면 손 그림자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휴대폰 같은 뭔가 물체가 보여요. 네, 물체의 그림자가 지금 정확히 보여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긴 해놨죠. 네, 그림자 있고 입도 벌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상하죠? 굉장히 미스터리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 사실 저게 휴대폰이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당시에 개발됐던 보청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요거 보시면요, 지멘스, 독일 시멘스인가 지멘스인가, 네,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서 만든 최초의 보청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남성 보이시죠? 남성 가슴에 있는 이 판, 네, 요 판으로 소리를 흡수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전화기처럼 귀에 대고 소리를 듣는 형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말이 되는 것 같죠? 네, 귀 쪽에 대고 있는 거 보니 약간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자, 뭐 비슷하죠? 그쵸? 네. 당시에 사용되던 보청기는요, 다들 이런 식으로 생겼었습니다. 귀에 삽입하는 요즘의 형태와는 달리 휴대전화처럼 귀에 대는 형태였어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쵸? 자, 요거를 보시면요, 요거는 조금 더 구형이에요. 구형의 보청기인데요, 소리력은 단순히 좀 이렇게 더 잘 들여다주는 그런 형태인데, 요거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모양이 이렇게 주둥이가 쫙 벌어졌다가 조그맣게 줄어들고 그걸 귀에 삽입하는 정도 돼 있어요. 이 모양을 보면 어떻게 보면 모양이 비슷해 보이죠? 지금 보시면요, 제가 좌우 반전한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뒤쪽이 더 크고 앞쪽으로 작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구형 형태의, 구형의 보청기랑도 비슷해 보이죠. 네, 나팔형 보청기, 그죠. 네,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요, 이런 주장도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 여성 옆에 대화할 만한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영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영상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영상 잘 보시면요, 앞에 남자가 지나가고 여자가 바로 지나가는데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남자 지나가고 바로 여자 갑니다.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지금 다음 장면 넘어가기까지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그리고 심지어 이 여자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웃으면서 카메라 쪽을 살짝 봐요. 보셨죠? 보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하다가 살짝 돌려서 웃기까지 해요.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마지막에 웃죠? 보셨죠? 네. 분명히 지금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누가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바로 최초의 휴대전화예요. 197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그 당시에 만들었던 전화기도 이렇게 컸어요. 근데 저 사람은 조금 더 작은 걸 들고 있고요. 그리고 자, 아까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얼굴을 그려놨어요. 얼굴을 그대로 따라 그린 거예요. 전화기 같은 거 들고 있고요. 웃고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던 게 아니에요. 말을 계속 제잘제잘하면서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웃기까지 했어요. 자, 당시에는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조차 없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은 당연히 없었죠. 자, 만약 이 여성이 정말로 시간여행자였다면 이 전화기 역시 시간을 넘어서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당시 기지국도 없고 위성도 없는데 이 전화기를 누구한테 전화를 해? 전화를 만약 했다면 네, 미래에 있는 누군가와 통화를 했던 것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성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고 그래서 네, 뭐 유명한 과학 잡지 같은 데서 이건 이거다, 이건 저거다 라고 많은 가설을 내세웠는데 그 가설들도 정확히 100% 네, 맞다라고 증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아까 가능성 있던 게 보청기였는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보청기였을 수도 있지만 주변에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보청기를 대고 말을 한다? 심지어 마지막에 웃기까지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미스터리한 시간여행자였습니다. 자, 다음은요, 시간여행이 아니라 차원을 뛰어넘은 차원여행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세이브를 하기 전에 이름을 이제 정하려고 해요. 뭐로 할까 하다가 빨간 토마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빨간 토마토가 아니라 파란 토마토를 했다면 지금까지 쭉 파란 토마토로 게임을 하고 있겠죠. 근데 또 만약 파란 토마토가 아닌 노란 토마토로 했다면 또 노란 토마토로 쭉 하고 있었겠죠. 자,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나는 지금 이 선택, 저는 빨간 토마토라고 했죠. 빨간 토마토를 선택하고 살고 있지만 다른 선택, 파란 토마토, 노란 토마토를 한 내가 살고 있는 다른 지구가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차원의 지구가 생겨난다 라는 게 평행우주. 네. 그 다중우주가 뭐냐면요, 우주가 하나가 아니에요. 우주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 우주 속의 지구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우주 속에 여러 지구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중에 하위 개념이 평행우주라는 게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우주가 한 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3D라 그러죠. 3차원이에요. 네. 점, 선, 면, 그리고 이제 아예 우리 이렇게 부피가 있는 3D인데, 자, 3D 이상의 또 다른 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그 많은 차원들에 우리 지구의 모습이 하나가 아니라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고, 네, 이런 걸 주제로 한, 이런 걸 소재로 한 영화나 게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요, 제가 뭔가 선택을 했을 때 나는 빨간 토마토를 할 거야, 난 파란 토마토를 할 거야, 난 노란 토마토를 할 거야, 다양한 토마토를 했을 때 새로운 지구가 계속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게임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사실 이것도 뭐냐면은, 이거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많이 보시는 분이죠? 네, 여러분이 거의 토요일마다 계속 계속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철수죠. 사실 그런 말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어떤 분들이, 아니 철수는 맨날 죽냐, 목숨이 도대체 몇 개냐, 철수는 그만 죽여라, 그만 괴롭혀라 하시는데, 여러분, 철수도 평행우주 속에 여러 철수들이 살고 있습니다. 철수들은 딱 한 번씩 나와서
딱 한 번씩 자기 생을 살다 죽어버려요. 네, 여러분이 보시는 철수는요 계속 새로운 철수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지구, 새로운 우주 속의 새로운 철수거든요. 모두가 똑같은 철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다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생겼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네, 평행우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곳은요 1954년 도쿄의 하네다 공항입니다. 공항 내부는 여행이나 사업을 위해 일본을 찾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방금 막 유럽에서 돌아온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고 승객들이 세관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한 중년의 백인 남성이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자 직원에게 인사를 건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엔 어떤 목적으로 오셨나요? 네, 업무차 왔습니다. 이 남성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일본어와 영어를 조금씩 섞어서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공항 직원이 여권을 받아봤는데 좀 이상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기요, 국적이 어디세요? 분명히 여권에 써있을 텐데. 국적을 다시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지? 저 타우레드에서 왔어요. I'm from 타우레드. 네? 어디요? 타우레드요. 유럽에 있는 타우레드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타우레드라는 나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 없거든요. 자, 유럽 지역엔요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크고 유명한 나라도 많이 있지만 몬테네그로, 그리고 저기 써있는 안도라라는 작은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사실 저는 이 대본 쓰기 전까지 몬테네그로? 네네, 몬테네그로라는 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나라도 있대요. 뭐 우리들의 관심이 좀 부족해서 모르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지만 타우레드? 타우레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네. 뭐죠? 이거는 타우레드라는 데를 찾아봤거든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지명이에요. 자, 그래서 직원이 다시 물어봤죠. 타우레드요? 그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좀 모르겠는데 이거 어딘지? 그러니까 남자가 조금 화가 났나봐요. 아니, 타우레드를 몰라요? 타우레드, 스페인하고 프랑스 사이에 있는 타우레드, 답답해하면서 말했어요. 근데 이 직원도 답답하지. 타우레드라는 나라가 없는데. 이상하네. 그런 나라 없는데요? 자, 남자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외국 갔는데 I'm from Korea 했는데 코리아? Where? 노스? 사우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막 한국 몰라? 당연히 한국 남한이지. 북한 사람도 어떻게 여행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화가 막 나겠죠. 그래서 아니, 스페인하고 프랑스 사이 있잖아요 하니까 여자가, 직원이 답답해했어요. 그래서 보여줬죠. 자, 지도 보세요. 자, 어디 있어요, 어디? 자, 스페인하고 프랑스 사이에 안도라밖에 없습니다. 이 안도라는 나라밖에 없고요. 타우레드 없습니다. 남자도 황당했겠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봤어요. 한국 어디 있어요? 한국 where is Korea? 그러니까 여기 한국 있잖아 했는데 지도에 한국이 없고 막 차이나라 돼 있고 재팬 돼 있어 봐. 화나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1000년 역사가 넘은 안도라가 왜 없냐? 안도라가 아니라 1000년 넘은 타우레드가 왜 없냐고 막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둘 다 막 지금 화나죠. 서로. 이렇게 대화가 계속 오갔습니다. 이 나라가 있는 나라다, 이 나라가 없는 나라다, 지도에 봐라 없다, 왜 지도에 왜 없냐, 막 계속 이렇게 다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권을 앞에 딱 봤어요. 뭐야?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 여권인데 제가 합성을 좀 한 거예요. 유니온 유로피아 리퍼블리카 타우레드.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위조된 여권이 아니라 정말 진짜 여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권엔 타우레드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뭐지? 이런 나라 없는데? 여권을 잘 살펴보다가 또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그 외국에 들어갈 때마다 스탬프를 찍어주거든요. 뭐 일본에 들어가면 일본 비자 같은 거,
30일 동안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콩콩 찍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다 여러 나라 찍혀있는 거 보니까 일본도 있고, 일본도 얼마 전에 왔었네. 그리고 프랑스도 있고, 그래 프랑스, 스페인 있는데, 이 나라가 어디지? 스탬프에는요 타우레드 말고도 난생 처음 들어보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 이름들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네, 이상하죠. 분명히 내가 아는 지역들, 내가 아는 국가들이 있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이름들까지 있는 거예요. 예, 여성 직원은 점점 당황하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뭔가 수상해, 경찰을 불렀습니다. 자, 결국 이 남성은 경찰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공항 인근에 있는 호텔방에 구금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뭐 테러를 위해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왜냐면 국적이 불명하니까. 그래서 국적이 밝혀지기 전까지 호텔방에서 단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게 24시간 경찰들이 이렇게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주장했어요. 제가 호텔 예약한 데도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하네다공항 근처에 있는 요요 호텔 전화해보세요. 영수증까지 보여줬는데요. 직원이 전화해보니까 없대요. 네, 그런 사람은 예약한 적이 없대요. 남자도 화가 나겠죠. 자기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없다니까. 자, 그래서 결국 남성은 저렇게 구금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공항 직원들과 그리고 이렇게 조사한 조사단이 오기까지 이 남성은 호텔 밖으로 단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음날 시간이 됐어요. 자, 문 열어주세요.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타우레드에서 왔다는 남성도 없었고요. 그 남성이 가져온 캐리어도, 다른 가방도 전혀 없었습니다. 에? 탈출한 거 아니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남성은요 24시간 동안 경찰들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요 창문 또한 닫혀 있었고요. 이곳은 고층 빌딩이라서, 고층에 있는 호텔이라서 창문 밖으로 탈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것이죠. 남성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정말 본인이 왔다고 주장한 타우레드라는 나라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요? 그 사람이 주장한 타우레드가 있는 다른 우주, 다른 지구로 다시 되돌아간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이 사람은 뭐 자의에서든지 타의에서든지, 제 생각에는 자의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타의에 인해서, 뭔가 실수로 인해서 지구, 지금 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로 여행을 온 것 같네요. 네. 그 사례를 좀 더 찾아보니까 이 타우레드에서 온 남성뿐만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단지 이런 것들이 있던 사례가 좀 더 과거에 있던 것이라서 자료가 없었는데,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일어난 일이라서, 아까 그랬죠? 1954년에 일어난 일이라서 비교적 자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시간 여행자, 그리고 차원 여행자라니. 네. 오늘의 주제 여행이었죠. 여행에 답게 이색 여행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